V show V 지시자 이 지시자예요. 디렉티브. V웹 5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feasible 이름의 반응형 상태를 만들고 이걸 input type 체크박스의 V 모델 지시자로 연결. 그러면 이게 true, false 체크박스를 키면 feasible 반응형 상태가 true가 되고 끄면 false가 되고 여기에 즉시 true, false 출력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vShow 지시자, 자, vShow 지시자의 값, 어떤 true, false 값이어야 해요. 이 값이 true면 이 태그가 보이고 이 값이 false면 이 태그가 안 보여요. vShow 지시자가 그거예요. vShow 지시자. true일 때만 이 태그를 vShow 지시자가 있는 vShow 지시자가 붙은 태그는 언제나 보이는 게 아니고 그 값이 true일 때만 보여. 그래서 체크박스가 지금 꺼져 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체크박스가 꺼져 있고 visible 상태값이 false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체크를 키면 그때 보여요. 끄면 다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서식은 서식 부분은 특별할 게 없죠.
그럼 거의 똑같은 예제 my checkbox 2. my checkbox 1 아래에 my checkbox 2 컴포넌트도 여기에 또 출력을 했는데, my checkbox 2 컴포넌트의 구현을 보면 my checkbox 1 구현과 다 똑같고 여기만 달라요. 여기가 v show가 아니라 v if. 그래서 기능도 거의 같아. 위에가 my checkbox 1, 아래가 my checkbox 2. 뭐 코드가 똑같으니까 모양도 똑같고 기능도 거의 같아요. 그럼 뭔 차이냐? 무슨 차이냐면은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어봅시다. F12키 누르면 개발자 창이 열리고 여기에 엘리먼트 탭. 나는 지금 개발자 창이 별도의 창으로 열리는데 이걸 별도의 창으로 열지 아니면 웹브라우저 옆에 열지는 여기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 별개의 창. 그다음에 요거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서 왼쪽이구나. 왼쪽. 요 점점. 이걸 선택하면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끝에 선택하면 개발자 창이 오른쪽, 웹브라우저 창 오른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면 별개의 창으로, 독립적인 창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엘리먼트 탭에 div id는 앱 요거예요. 여기에 프론트엔드 태그들이 출력이 되죠. 여기에 지금 메인 div id는 앱 태그 아래에 메인 태그가 있고 메인 태그 아래에 div hr div 이렇게 있죠. 위에 div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태그 아래에 요거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HR 태그가 있죠. 이 부분이야. 위에 있는 div 태그가 my checkbox 1 컴포넌트가 출력된 거고 이건 my checkbox 2 컴포넌트가 출력된 거고. 그런데 my checkbox 1에 해당하는 div 태그를 이렇게 또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여기 체크박스 인풋 타입 체크박스 밑에 여기 안녕하세요 Vue.js 이게 지금 여기 있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none이에요. 이 스타일 서식값이 디스플레이 none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스타일 서식값이 디스플레이 none. 그러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게 my checkbox 2가 출력된 건데 이걸 열어봅시다. 자, 얘도 똑같이 input type 체크박스 있고 여기 얘도 똑같이 p 태그 false, p 태그 false, 이
이 false가 둘 다 이렇게 p 태그로 false라가 여기 둘 다 출력됐죠.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p 태그 여기 false가 출력되죠. 그 아래 안녕하세요 Vue.js div 태그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그 첫 번째 my checkbox 1 여기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Vue.js가. 그런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태그는 있는데 여기 태그 있어요. 안녕하세요 Vue.js. 태그는 있는데 스타일 서식에 디스플레이 값이 none이야. 이게 태그가 있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none이면 안 보여요. 그런데 my checkbox 2는 p 태그 밑에 없죠. 없고 코멘트만 있어요. v-if 어쩌고. 이게 v-if가 false가 돼서 이 부분에 지금 있어야 되는 태그가 없다라는 커멘트예요. 이게 커멘트야. HTML 커멘트 문법이 이거예요. HTML 주석 문법이 이거예요. HTML 문서에서 주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이게 주석 문법이죠. 근데 주석 안에 지금 내용은 v-if지. 지금 띄어쓰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내용이 이거인 거야. 띄어쓰기를 하면 v-if가 내용이고 앞뒤에 붙은 건 주석이란 뜻이에요. 얘는 디스플레이 값만 none이고 안녕하세요 Vue.js div 태그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주석 말고는 태그가 없죠. 그게 vshow하고 v-if하고 차이예요. vshow는 이 vshow 값이 false면 그럼 이 태그가 안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안 보이게 하느냐? 이 스타일 디스플레이 none, 이 디스플레이 none 서식을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이 태그가 안 보이기만 해. 태그가 있긴 있는데 안 보이게. 그런데 v-if는 이 v-if 이 지시자의 값이 false면 아예 그 태그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주석만 남았지. 체크를 둘 다 켜봅시다. 체크를 둘 다 키면 이제 둘 다 보이는데 자 여기 첫 번째 my checkbox 1 안녕하세요 Vue.js 그 아까 스타일 디스플레이 none 그 스타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주석이 없어지고 아예 태그가 생겼지. 그리고 다시 끄면 자 얘는 스타일 값만 바뀌었어요. 디스플레이 none으로. 그래서 안 보이고 얘는 아예 그 태그가 없어졌지. 자, 이 차이예요. vshow는 태그는 가만히 있고 그 보이고 안 보이고 서식이 이 디스플레이 none 안 보이고 디스플레이 none이 아니면 보여요. 요것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이는 서식만 바뀌어요. 그게 vshow고 v-if는 아예 태그가 보일 때는 태그가 만들어지고 안 보일 때는 태그가 없어져 버려요. 제거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기능은 같은데 사람 눈에 보이는 기능은 같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vshow 지시자는 보이고 보이지 않고 상태만 바뀌는 거지 태그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상태 변경이 빈번하다. 그러면 vshow 지시자가 좀 더 효율적이죠. v-if 지시자는 true면 그 태그가 다시 생성되어서 보이고 false면 그 태그를 아예 메모리에서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안 보이지. 제거되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그래서 보이고 안 보이고 상태가 빈번하다면 그럴 때마다 v-if 지시자는 만들었다가 제거했다, 만들었다 제거했다 하니까 그 일을 좀 더 많이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VIF는 언제 그러면 VIF가 바람직하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상태는 아주 드문데 만약에 보이는 상태라면 쭉 보이고 안 보이는 상태라면 쭉 안 보인다. 쭉 안 보일 거라면 메모리도 차지하지 않는 게 낫지. Vshow는 보이든 안 보이든 메모리는 차지해. 보이고 안 보이고 상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이면 쭉 보이고 안 보이면 쭉 안 보인다. 그리고 특히 가끔 보이지 안 보일 때가 많다. 이런 게 VIF 지시자가 좋죠. 안 보일 때는 아예 메모리를 차지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은 뭐 당분간 초급이니까 아닌데 이제 프론트엔드 앱도 고급, 중고급 개발자가 되면 뭐 웹브라우저의 메모리 그다음에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거라면 이게 지금 소모하는 배터리 이런 것도 걱정해야 돼요. 효율도.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구현할 때는 이 Vshow 지시자와 VIF 지시자가 차이가 있죠. 안 보이면 쭉 안 보이는 이런 태그들은 VIF 지시자가 메모리도 절약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고 보였다 안 보였다 깜빡깜빡 서는 거라면은 Vshow 지시자가 좋고. 그 다음에 VIF 지시자의 또 장점은 이거예요. 연달아서 VIF 지시자 그 바로 아래 VElse if 뭐 VElse 이런 지시자가 마치 if 프로그래밍 언어의 if, else, if, else 이거 있죠. 그것처럼 이 지시자에도 이런 문법이 있어요. Vshow 문법에는 Vshow 지시자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고 저럴 때는 저게 보이고 이 셋 중에 하나가 보이겠지. 이 스테이트 값이 0이면 로딩이 보이고 스테이트 값이 1이면 에러가 보이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안녕하세요 Vue.js가 보이겠죠. 처음에는 스테이트 값이 1이니까 로딩이라고 보이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스테이트 값이 2가 돼요. 2가 되면 아니다. 맞나? 맞네. 처음에는 0이고 여기 초기값 0이죠. 근데 상태 변경 버튼 눌러서 change state 함수가 호출되면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 값이 1이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2가 되고 또 한 번 클릭하면 0이 되고 이렇게 012, 012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로딩 에라 안녕하세요. 로딩 에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그렇게 변하겠죠. 로딩 에라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죠. 이런 구현도 이 부분도 Vshow보다는 VIF가 더 좋죠. VIF는 아까 말한 대로 true가 되는 태그만 만들어지고 false가 되는 태그는 안 만들어지죠. VIF는 VIF, VElse if, VElse는 그래요. true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태그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메모리에서 제거되고 없어져. 자, 그런데 이런 앱의 상태가 처음에 뭔가 조회 버튼 누르면
로딩 상태지. 이제 조회 중 뭐 이렇게 나오잖아. 백엔드 조회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통 이렇게 로딩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딩 하다가 정상적으로 조회돼서 출력될 수도 있죠. 그럼 한번 정상적으로 출력됐으면 쭉 출력된 걸로 가지 다시 또 뭐 로딩, 에러 이렇게 왔다 갔다 잘 안 하잖아. 이렇게 상태 변화가 별로 많지 않은 경우는 VIF 지시자가 낫지.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할 때는 V쇼우 지시자가 낫고. 그리고 이 골뱅이 이거 알죠? V온 V온 콜론 그거의 단축형 V온 클릭의 단축형이 골뱅이죠. 불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CSS 서식 부분 따로 또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은 디자인이 반이야. 그리고 인강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에 CSS 서식 디자인 이런 부분은 이 정도는 유튜브에 공짜 인강도 많을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쪽도 내용이 엄청 많고 공부 심오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바로바로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CSS 서식으로 많은 걸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뱅뱅뱅뱅 도는 애니메이션 알죠? 로딩 애니메이션도 CSS 서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걸 구현해 봅시다. 지금 방금 우리가 구현한 거 요거 로딩 이렇게 문구만 나오는 건 요즘 프론트엔드 앱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썰렁하게 로딩 이러면 안 되죠. 애니메이션이 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로딩 자, 이 부분 요 컴포넌트로 애니메이션을 요 컴포넌트로 구현할 거예요. 로딩 스피너 뱅뱅뱅 도는 걸 스피너라고 부르죠. 자, 첫 번째 버전 조금씩 CS 서식을 조금씩 적용해서 만들 건데 첫 번째 버전은 이 문법이 좀 달라졌네. 내가 이 강의에 제 구현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작년만 해도 안 그랬어요. 프론트엔드 앱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 이 강의 노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바스크립트 구현할 게 없어서 아예 스크립트 부분을 뺐어요. 작년에는 이래도 됐는데 작년이 뭐야? 지난 학기. 지난 학기는 이래도 됐는데 이번 학기는 안 되네. 그새 버전업 돼서 이제 이게 안 된대요. 자바스크립트 구현할 게 없더라도 비어있는 스크립트 태그라도 있어야 된대요. 지난 학기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뷰 컴포넌트 구현할 때 템플릿, 스크립트, 그다음에 스타일 이게 다 있어야 되나 봐. 구현할 게 없어도. 그래서 지금 이 스크립트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구현하는 부분인데 구현할 게 없어서 뺐더니 에러가 나와요. 지금 넣었어요. 이것만 넣으면 잘 돌아가요. 이거 넣고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스피너를 구현할 건데 아직 첫 번째 버전은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사각형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 서식을 보세요. 그 사각형이 이거야. div 태그 클래스가 스피너. 그래서 div.spinner 패딩 0, 내부 여백은 없고 외부 여백, margin 값을 두 개 적었죠? 두 개 적었으면 첫 번째 적은 게 위아래 여백이에요. 위아래 여백은 0 없고 좌우 여백은 0.42em. 현재 폰트의 40% 크기. 이게 하나, 40, 현재 폰트 크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40. 그 다음에 width하고 height가 현재 폰트 크기의 150%. 그리고 width, height가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border, 경계선. 그러면 1.5 EM 크기의 정사각형이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 스크립트 태그가 없는데 이 스크립트 태그가 얘도 있어야겠죠.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사각형이지만 약간 선이 굵어졌고 경계선이. 근데 경계선 중에 위하고 위 경계선의 색깔이 좀 다르죠. 윗부분만 보라색 경계선. 자, 여기 아래에 있던 게 왜 위로 올라왔냐면 원래 div 태그의 디스플레이 서식 값은 기본이 블락이에요. 디스플레이 값이 기본 값이 블락인데 div. 그래서 div 태그는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 그래서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니까 로딩 밑에 있던 거예요. 밑에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디스플레이 서식을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주면 혼자 한 줄을 다 차지 않아요. 인라인 이게 줄 안에 이렇게 다른 애들과 같이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인라인. 그래서 위로 그래서 로딩 옆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경계선을 border를 여기는 border의 첫 번째 값 굵기가 한 픽셀 굵기인데 그런데 얘는 0.22em 현재 폰트의 20% 굵기 이게 굵어졌죠. 그리고 border 마지막 값이 색인데 회색 경계선이고 좀 굵은 거죠. 0.22em이니까 굵어지죠. 그런데 border 탑만 색깔을 88F 하면 이렇게 이게 보라색이 아니고 회색에다가 파란색을 섞은 거예요. 88F. 지금 빨간색을 섞은 게 아니에요. 88F. 회색에다가 파란색 섞은 거예요. 회색 빛, 회색 램프 켜고 파란색 램프도 켜면 이렇게 돼요. 보라색은 아니죠. 언뜻 보라색처럼 좀 착각이 들지만 회색기가 포함된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 2.5 버전 얘도 스크립트 태그가 얘도 있어야 되고
자,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 마름모라고 부르면 되겠지. 마름모를 웹브라우저에 그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각형을 이렇게 45도 회전하면 마름모가 되죠. 아까 이게 사각형이었죠. 그런데 어떤 서식을 더 추가했냐면은 회전 서식,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 서식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위아래 좌우로 약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회전. 그 다음에 이 회전은 45도, 45디그리, 45도 회전하라고 했고 이 회전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이에요. 플러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돼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45디그리. 그쵸? 반시계 방향이 됐지. 그래서 저 위에, 탑 경계선이 왼쪽으로 돌아갔죠?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플러스 45도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아까 방금 이건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45도를 돌려버리면 이렇게 마름모가 되고,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45도 돌릴 필요 없고, border radius만 50%라고 주면, 그러면 이게 원이 돼요. 원이 됐죠. 이 border radius가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둥글게 그리라는 건데 그 둥근 정도가 어느 정도로 둥그느냐 여기서 50%라는 건 사각형 크기의 50% 정도 즉 사각형의 width나 height의 그 50%니까 반절이죠. 반절 정도 되는 크기의 원만큼 둥글게 해라 라는 얘기고 아무튼 border radius를 50%라고 주면 저렇게 원이 정사각형인데 border radius를 50%라고 주면 원이 돼요.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완전한 원이 됐죠.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원래 이 태그 자체는 사각형인데 모서리를 width height의 네 꼭지점을 둥글게 어느 정도 크기로 둥글게 하냐면 width height의 50%만큼. 그러니까 원이 되죠. 이 그림 보면 50%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뱅뱅뱅 돌리면 돼요. 저 CSS 서식에 애니메이션 서식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서식. 하고, 첫 번째 적어주는 게 그 애니메이션을 정의한 키프레임. 골뱅이 키프레임 해놓고, 이건 이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일종의 이름이에요. 애니메이션 이름. 이 이름은 변수명처럼 내 맘대로 붙이는 이름이야.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그 애니메이션을 자세히 정의한 게 이 내용이죠. From, transform, rotate 아까 봤죠? transform, rotate가 회전이죠. From 시작할 때 0도 회전이니까 회전 안 하는 거지. To 애니메이션인데 from에서 to로 점차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From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의 서식이 from이고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의 서식이 to예요.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때는 정상 딱 회전 안 하고 딱 그 상태인데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는 360도 돌아 있어야 된다. 한 바퀴 돌란 얘기죠. 이 애니메이션이. 그 애니메이션을 1초 간격으로 from에서 to까지 변화하는데 1초. 그 다음 적어주는 리니어는 애니메이션 속도를 말해요. 리니어면 등속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등속. 똑같은 속도로 변하라가 리니어예요. 네, 마지막 인피니트 안 적어주면 애니메이션 한 번 하고 끝나. 그런데 인피니트를 적어주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무한히. 그러면 뱅뱅뱅뱅 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뱅뱅뱅 돌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자, 그리고 다시 상태 변경 눌러봅시다. 한 번 누르면 에러로 바뀌고 또 한 번 누르면 안녕하세요. 다시 누르면 뱅뱅뱅 돌겠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리니어가 아니고, 내 생각에 이 애니메이션은 요 정도, 이 리니어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애니메이션은. 그런데, 요런, 무한히 뱅뱅뱅 도는 애니메이션 말고, 스르륵 나간다든가, 스르륵 등장한다든가, 스르륵 커진다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은, 리니어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대부분 여러분이 흔히 보는 쓱 등장하고 쓱 나가고 이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리니어 속도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속도로 뱅뱅뱅 도는 걸 제외하고 뭔가 변화하는 건 리니어 속도가 굉장히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가속도 운동이 우리 눈에 자연스러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로봇춤 있지? 딱딱한 로봇춤. 로봇춤의 요령 중에 하나가 뭘 움직이든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팔을 움직이든 목을 움직이든. 그래서, 등속도 운동으로 관절을 움직이면 그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보여.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움직임은 다 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공돌이들이 미분, 적분 배우는 이유가 등속도 운동으로 간 거리 계산할 때는 그냥 시간 곱하기 속도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가속도 운동으로 움직였을 경우 간 거리를 계산하려면은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물을 10초 동안 물을 받았다. 용량이 얼마냐? 이거 계산한 물의 속도가 등속도였다면 역시 물이 쏟아지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그 물이 쏟아지는 게 가속도였다. 그럼 적분해야 돼. 그런데
그 기계의 움직임, 뭐 물의 움직임, 삼라만상의 움직임이 다 가속도 운동이라서 공돌이들이 계산할 때 다 미분적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수학 배울 때 미분적분을 열심히 배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애니메이션도 그래. 이 경우는 예외인데 무한히 뱅뱅뱅 도는 건 등속도 운동을 해도 어색하지 않지. 근데 무한히 뱅뱅뱅 도는 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고, 자, 가속도 운동을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속도가 다르죠. 위가 좀 느리고 아래가 빠르죠. 그 다음에 버전 6. 아, 참, 요 노란색. 큐빅 베이지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이건 우리가 뭐 자세히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요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대충 간단히 개요를 얘기하면 파워포인트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에서 요 베이지 곡선, 컴퓨터 그래픽 수업을 들었다면 베이지 곡선을 배웠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도 베이지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인서트 쉐입 하고 커브, 인서트 쉐입 커브를 그린 다음에, 자, 이걸 이 커브의 이 곡선을 수정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포인트를 누르면, 자, 여기 각 끝점, 뭐 중간점, 여기에 점에 여기 뭐가 생기죠. 이게 베이지 곡선 핸들이야. 이걸 당기거나 돌리면은 곡선이 이 핸들에 맞춰서 이렇게 곡선이 수정이 돼요. 시작점, 끝점은 핸들이 하나야.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내가 원하는 곡선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 속도. 시작점, 끝점만 있고, 지금 이 파란색이 베이지 곡선이고, 여기 갈색 이 부분이 핸들이야. 그래서 이 핸들을 아까 여기서 봤듯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포인트. 중간점은 딜리트 포인트에서 중간점 없앱시다. 이것처럼. 그리고 저거 똑같이 만들죠. 자, 이렇게 시작점, 끝점만 있는데 시작점 핸들이 저 정도 위치에 있고, 이거 끝점이구나. 에디트. 아이고, 왜 이래. 응? 에디트 포인트, 요 핸들이 요 정도 위치에 있었고, 그쵸? 요 끝점 핸들이 요 정도 위치에 있고. 아, 이게. 이거 그렇게 한 거예요. P2 끝 핸들을 요 정도 위치에. P2를. P1 핸들을 요 정도 위치에. P1 핸들을 요 정도 위치에. 하면 곡선이 이렇게 요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베이지 곡선, 컴퓨터 그래픽에서 베이지 곡선을 공부하면 돼요. 이건 뭐 내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이걸 자세히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곡선이 결국은 애니메이션 속도야. 속도가 0이면 정지해 있는 거고. 참,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예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느린 거고, 애니메이션 속도가.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애니메이션 속도가 빠른 거야. 또 기울기가 똑같으면 등속도 운동인 거죠. 또 지금 이 곡선의 의미는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끝 지점에 가서는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죠. 애니메이션 속도가 점점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부분이 더 흥미로운데, 버전 6. 자, 이건 다시 속도는 리니어로 바꿨고, 여기 from to 사이에 중간 지점에다가 몇 퍼센트라고 해서 중간중간 서식을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의 서식, 이건 애니메이션 끝날 때의 서식, 이건 그 퍼센트, 애니메이션의 그 퍼센트쯤에 해당하는 시점의 서식이고,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50%니까 0도에서 360도, 180도. 그러니까 여기를 리니어라고 놔두고 여기 로테이트 이 값을 변경시켜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지. 아무튼 180도, 0도, 180도, 360도고 from 50% to면 이건 회전 속도는 등속도지. 그런데 스케일,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폼으로 로테이트 말고 축소 확대도 트랜스폼 할 수 있는데 그 축소 확대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1이면 축소도 아니고 확대도 아니야. 이건 130%를 말해요. 1.3. 그러면 30% 정도 커졌다가 다시 2, 스케일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아오는 거죠. 커졌죠. 이렇게 마치 그 하트 모양의 아이콘 같은 거에다가 서식 주면 심장이 뭐랄까 박동치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자, 요 정도만 얘기할 거고, 이렇게 HTML, CSS 서식도 열심히 공부하기 바라고, 이런 서식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는데, 이게 W3스쿨, W3 Schools Online Web Tutorials.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CSS, HTML 탭도 있고, CSS 탭도 있어요. 여기 CSS 탭 눌러보면은, CSS 서식 이것저것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아래로 어드밴스드 가보면 트랜스폼도 있을 거예요. 어드밴스드에 여기 애니메이션도 있고 2D 트랜스폼, 3D 트랜스폼도 있죠. 애니메이션도 있고 클릭 여기 이그젬플도 이미 있어요.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얘가 새로 고침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애니메이션. 여기 이젠플 CSS 서식 코드가 보이고 Try it yourself 눌러서 이게 그 코드고 내가 이거 run 하면 오른쪽에서 실행이 돼요. 여기 지금 색깔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이네. 여기 이거 방금 본 거 키프레임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0%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빨간색에서 그냥 바로 노란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 이상한가? 그냥 하지 뭐. 자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런 하면 파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가죠. 뿐만 아니라 위치 트랜지션 뭐였지? 이동하는 게 뭐였지? 여기가 X는 맞는데 트랜지션 X였나 아니었나? 아니다. translate X. 이게 X 방향으로
이동하라 라는 거예요. X방향. Translate X. 10em. 열 폰트 크기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해라. run. 안 가네? 왜 그렇지? 아. 포지션. 아니,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이 웹사이트, W3스쿨, 여기서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즘 번역, 크롬에서 여기 눌러서, 여기 번역 눌러서 한글로 번역해 볼 수 있죠. 이렇게 CSS 서식 공부도 하기 바라고, 생각보다 초급 때는 지루하지만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고, 이쯤 실력이 되면 재밌어요.